여기 용산구 가장 중심부 한강변 재개발 예정지 그리고 최대 용적률 1100%의 재개발 예정지 이 두 곳의 소액투자 매물을 로켓남TV에서 단독으로 공개합니다. 한강변 재개발 예정지부터 보면 한강에서 약 200m, 도보 2분, 현대자동차 드론연구소에서 약 30m, 길 건너 바로 앞 용산국제업무지구 정문에서 약 100m,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죠. 현대자동차 드론연구소는 현재 공사 중이며 완공 후 약 7층 정도의 저층 건물로 유지됩니다. 오늘의 대상지는 재개발 사업 완공 시 조합원 배정분 최상위층에서 바로 앞 한강이 그대로 보이는 한강 도보 2분 거리 한강뷰 아파트가 되죠. 그 다음 최대 용적률 1100%의 재개발 예정지를 보면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약 300m, 용산전자상가에서 약 50m 거리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 등의 주요 개발이 진행되며 수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역으로의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지역에 가끔 소액투자 급매가 나와도 금방 소진되어 버리고 말죠. 여러분들이 접하기도 전에 이미 없는 매물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RK랩 로켓부동산 연구소에서 용산구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한강변 재개발 그리고 최대 용적률 1100%의 재개발 소액투자 매물을 극소량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시 투자금은 점차 상승할 것이며 조만간 그 구역 지정을 예정하죠. 그래서 바로 지금이 소액투자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용산구 가장 가치 높은 지역에 가장 소액으로 투자하세요. 매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산 사무실에서 상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자, 그럼 이곳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현장 전문가가 소개하는 생생한 현장을 공개합니다. 용산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오늘의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안개가 많이 끼고 좀 춥습니다. 그래도 뭐 점잖게 차려입는다고 이렇게 입었는데 잘못 입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원효로 사가, 용산 한강변이죠. 원효로 사가의 산호아파트 정문 앞에 있습니다. 저 산호아파트 정문에 보면 이번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조합원 여러분들, 롯데건설 르엘과 함께 최상의 재건축 사업을 만들겠습니다. 명품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롯데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이 붙어있죠. 저기가 이 산호아파트 지금 저 외벽에 페인트 좀 보세요. 난리도 아니죠. 네. 이 산호아파트가 1977년식 그리고 현재 한 550가구 정도 있는데요. 이거 재건축해도요, 이거 재건축이거든요. 이거 재건축해도 몇 세대 더 못 만들어요. 일반 분양분이 뭐 60세대나 나올래나? 많이 크지도 않아요. 다만 지금 무척 비싸요. 지금 서부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얘가 더 비싸요. 이유는 전 세대 한강 조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명품 아파트 단지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는 이제 바로 옆에 기업 인프라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미래연구소, 그리고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도 있고요. 그 옆에는 국제업무지구입니다. 국제업무지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이것이 완성되면 국제업무지구도 어느 정도 완공이 돼 있겠죠. 둘의 속도 차이는 있겠으나 국제업무지구의 배후 주거단지,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보권의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좀 벽면 이제 기괴하고 으스으스한 그러한 이제 페인트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용산구청 아마 지원으로 또 색칠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색칠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옆에 풍전 아파트도 있거든요. 풍전 아파트처럼 색칠만 하게 되고, 실제 내부 시설들, 뭐 엘리베이터나 특히 배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롯데르엘의 최근 분양 상품이 청담동에 있는 청담 르엘 있잖아요. 삼성동에 그 맞은편에 있는 거 완판됐죠. 엄청 비싼 하이엔드 고급 단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아무튼 롯데의 작품이 이곳에 들어온다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원효로 사가에 수많은 재건축 이야기도 있지만 재개발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들 한강변에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뭐 저쪽에 마포 일대, 오른쪽에 뭐 성수가 있는 성동구, 광진구, 또 남쪽으로는 뭐 강동, 강남은 뭐 압구정 때문에 뭐 투자 금액을 우리가 뭐
쉽게 말할 수 없는 단지이고, 뭐 반포? 반포도 재건축이죠. 흑석 뉴타운이죠. 옆에 노량진 뉴타운 정도. 그리고 뭐 대방, 여의도, 영등포. 제가 말씀드린 데 다 비싸네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1월 달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따끈따끈하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또 저의 의무잖아요. 있습니다. 예, 있고, 지금 이 산호아파트 투자만 해도 한 20억 생각하셔야 돼요. 큰 평수가 이제 매물가가 한 24억 정도 되고요. 작은 평수가 한 17억 정도 되고, 제일 작은 게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매물 가격이에요. 프리미엄이나 추가 분담금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뭐 3, 40억은 당연히 넘는 그러한 단지가 되겠죠. 국민 평형 기준으로. 자, 산호아파트의 이러한 기괴한 모습을 좀 담고, 뭐 안에 내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좀 사시는데 좀 지장 없이 이제 쾌적한 환경으로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산호아파트 옆에 보면 이게 현대자동차 원효로 4억이에요. 이거는 이대로 존치를 하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CU 편의점이 있는데요. 여기가 원유로 4가 풍전 아파트 일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CU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들이 달리는 저쪽 방향. 이 길이 지금 차들이 이렇게 가고 있죠. 이 길이 국제업무지구 도로계획에서 포함되는 도로예요. 여기서 국제업무지구를 통과하는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네. 도로계획이 발표가 됐죠.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원유로 4가. 자, 이쪽으로 가면서 제 왼편은 해당 지역은 아니고 오른편이 재개발의 해당 지역입니다. 가칭 풍전 아파트 일대 원유로 4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손님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좀 허황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용산 여기 와봤는데 대단지가 아니라서 투자하기 싫어요. 뭐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반문을 하죠. 이제 강남처럼 도시 계획도로가 잘 돼 있는 데들은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거 저번에 보면은 이제 뭐 뉴타운급이 아니고서는 뭐 몇천 세대 만드는 거 서울에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용산 자체는요, 큰 단지라는 게 없어요. 한남 뉴타운도 아직 건설 안 됐잖아요. 아직 없는 상태예요. 큰 단지라는 게 없고, 예를 들면 뭐 나인원 한남, 한남더힐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을 좀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동부이촌동의 첼리투스 500세대도 안 돼요. 뭐 한강맨션, 그리고 한강자이, 얘네 전부 다 1000세대 안 돼요. 용산에서 많은 세대수 찾지 마세요. 500세대 정도 중소형 단지더라도 엄청 고급 단지들만 있는 그러한 곳이 용산입니다. 그래서 강남처럼 뭐 몇천 세대, 뭐 뉴타운처럼 몇천 세대, 뭐 왕십리 뉴타운 막 한 5천 세대 되잖아요. 그런 곳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세대가 있더라도 5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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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세대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파트 촌을 이루는 거예요. 한 브랜드 단지가 몇천 세대 이렇게 건설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요번에 한남 뉴타운 4구역 현대냐 삼성이냐 했을 때 삼성에 이제 승리가 돼서 삼성이 이제 그로우 힐즈 뭐 이렇게 해서 멋진 단지를 만든다고 하죠. 한남 뉴타운 정도 가야 뭐 1000세대 이상급의 단지가 나오고 나머진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600세대 정도 짓는 것도 다 지금 산호아파트도 그렇고, 최근에 발표된 남영역도 그렇고, 남영역 레미안 스페루스 있잖아요. 전부 다 5, 600세대밖에 안 되는데 하이엔드 브랜드 들어오죠. 왜냐? 1군 건설사들도 이 용산은 아주 군침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지역은 국내 사람들만 나중에 보는 단지가 아니라요, 해외에서도 수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뭐 업무차 오는 뭐 직장인들, 해외 직장인들도 이 용산을 늘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랜드마크격인 이 세계에서 글로벌한 도시가 될 이 용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건설사들의 1군 건설사들의 수주 전쟁이 용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개발하는데 1군 건설사들 포기하는 곳 많거든요. 근데 용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용산이니까요. 이 배경 여러분들, 원효로 4가 모아타운 선정지 3년 된 거. 조합 설립됐고 관리 계획도 나오고, 여기 있는 것도 신나게 거래했죠. 한 3년 전에.
지금 이제 우리 고객분들 세 맞춰주고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용산 막 오면서 많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사업성이 좋아야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있잖아요. 용산에서 사업성 찾기가 어려워요. 용산은 일단 돈 추가 분담금 많이 내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해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더 비싸져요. 증명할 수 있는 건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상징적으로 하나 예를 들자면 전번에 동부이촌동에서 찍었을 때 레미안 첼리투스 있죠. 그거 추가 분담금이 당시에 다른 아파트 분양가 정도 됐는데 그거를 그냥 추가 분담금으로 내고 일반 분양부 안 만들고 한강뷰 아파트를 다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한 5억 몇천 정도 냈는데 지금 50억씩 하잖아요. 10배가 뿌른 거죠. 그러니까 소유주가 몇 명이냐, 사업성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지역들이 사실 원유로 2가 정도에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사업성을 따져가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돈을 쓰긴 쓰되 명품 아파트 단지를 입주한다 이런 개념으로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 주먹국으로 막 사업성 막 따져도 훗날 건축할 시기가 되면은 얼마 나올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구역 지정을 앞둔 원유로 1가 뭐 효창공원 역세권 시프트들 있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것들도 건설비 부담을 어떻게 시에서 얼마나 할지, 그리고 조합원들이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게 풍전 아파트인데 우리 산호 아파트 갔을 때 산호 아파트가 벽에 페인트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저 멀리 지금 보이네. 풍전과 산호를 같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여기네요. 산호 보이죠? 보이죠? 산호와 풍전 아파트 중에서 누가 더 오래됐을까요? 겉으로 보면 산호가 오래돼 보이죠. 근데 풍전이 형님이에요. 풍전이 70년식이고 산호가 77년식이에요. 근데 속도가 산호가 훨씬 빠르죠. 풍전이 이제 물리적인 그 애로사항이 있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도로가 나라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포섭한 채로 재건축을 할 수 없다. 늘 떠들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풍전이 이제 재건축 조합을 해산을 하고 이 동네를 묶어서 재개발로 가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보면 재건축 조합 있잖아요. 보이죠? 활동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조합 뭐 감사, 이사, 뭐 총무 다 있긴 한데요. 뭐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입지는 풍전이 진짜 좋은 게요. 이렇게 나와 보면 국제 업무지구예요. 미래에 지금 말고. 저 지역의 명칭은 국제 업무지구로 이미 명명이 되어서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나 뭐 이제 기타 사이트에서 이 지역을 보면요. 정비창이라고 안 써 있고 국제 업무지구라고 써 있어요. 땅 이름이. 그 정도로 이미 바뀌었고요. 많이 보여주던 풍경이죠. 그리고 이쪽에 현대자동차 미래연구소. 이 원효대교를 건너면 여의도가 나오고, 자, 지금 이 길이 국제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길로 만들어져요. 그럼 차량으로도 이제 접근성이 더 용이해지는 그런 입지가 될 거고요. 지금 원효로 4가 풍전 아파트 일대 입지가 지금 원효 이제 고가대교 있죠. 그리고 여기 현대자동차 미래연구소 터가 있는데 26년 완공 예정이에요. 뭐 6층짜리 건물이니까 뚝딱 짓겠죠. 근데 뭔가 첨단 시설로 지을 것 같아요. 조감도를 보면. 자, 이러한 입지입니다. 근데 이 풍전 아파트 일대 재개발 예정지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긴 있어요. 풍전 아파트 자체를 산다고 하면 현재 시점으로 한 12억 짜리를 사야 돼요. 근데 다만 저희가 소량 전속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를 투자금으로 치면은 4억이 안 되는 그러한 투자처가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풍전 아파트와 같은 이 일대의 조합원이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제가 한 4억 얘기를 했잖아요. 멀리서부터 그냥 한번 떠들어 볼게요. 이 한강변 저쪽 끝으로 가요. 한남대교 쪽. 자, 한남 뉴타운이 나와요. 그 한강뷰가 나오는 세대들이 있어요. 뭐 3구역의 뭐 아래편, 4구역, 5구역 등. 그런 거 투자금 얼마예요, 여러분? 천차만별이죠. 뭐 15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30억짜리도 있고, 80억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용산공원 동측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 서빙고 일대, 자, 유현중 건축가가 지은 아페르 한강 이 일대, 거기도 뭐 지금 신통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거기도 투자 금액이 꽤 비싸죠. 그리고 우리가 동부이촌동 신동아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서빙고동입니다. 서빙고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신통 재건축, 그런 거 투자 금액 얼마예요? 한 30억 하죠. 또 나와서 대장주 이촌동 한강맨션, 전번에 우리 봤을 때 매매가 65억짜리, 투자금 60억짜리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몇십억을 그냥 줘야만 그쪽 일대 한강주 투자가 돼요. 자, 그러면 서부 이촌동 오면 쌀까? 안 그래요. 지금 저 포르쉐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증산 시범 아파트가 있어요. 저기에 맞은편에. 근데 저게 저렴한 게 한 9억에서 10억 사이 하는 것 같아요. 뭐 200세대 남짓인데 그걸 사도 거의 토지값을 아직 치르지 않은 거예요. 토지값 이제 싸게 한 5억대 하면은 15억을 주고 산 다음에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10몇 억씩은 다 그래요. 일대가. 산호 아파트 저 증산 시범보다 더 비싸요. 산호 아파트 지금 아까 뭐 22억짜리 있고 24억짜리 있고 17억짜리 있고 그래요. 추가 분담금은 또 내야 돼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봤지만 한남동에서부터 원효로 사가까지 용산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이나 일대 시세들을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 말이 사실이에요. 네이버나 이런 데 거래 신고된 거나 한번 찾아보시면 제 말대로 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매물들이 그렇게 분포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강변의 사업 투자라면, 한강뷰가 보이는 단지의 사업 투자라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격 자체가 메리트가 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메리트 있는, 분명히 메리트 있는 상품일 거라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빠른 속도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를 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찍는 거고요. 한강변에, 용산 한강변의 투자 금액들이 어느 정도인가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원유로사가 관심이 있다, 나도 이 지역에 내 이름 석자 걸고 조합원 명부에 올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 꼭 연락 주세요.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